이번 시간에 우리 2023년 1회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운영체제, 운용기법에 대한 그 다음 설명이래요. 가로에 1, 2, 3, 4번에 이제 들어갈 그 알맞은 기법을 보기에 찾아서 기호로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기에서 정답을 이제 찾은 다음에 그 정답을 쓸 때 우리가 이제 기호로 꼭 써줘야 돼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운영체제, 운영기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운영체제, 운영기법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이제 일괄 처리 시스템이다. 그리고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다. 그리고 시분할 시스템이다. 그리고 다중 처리 시스템이다.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다. 다중 모드 처리다. 분산 처리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운영 기법이 있어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얘는 하나의 이제 주 기억 장치에다가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제 기억시켜 놓고 하나의 이제 CPU와 대화하면서 동시에 이제 처리하는 그 방식이래요.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가지고 우리가 동시에 이제 처리하는 그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해서 멀티 여러 개 다중 그런 뜻이죠. 해서 여러 개긴 여러 개인데 뭐가 여러 개인 거? 우리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 개인 거. 해서 동그라미 1번에는 이제 들어갈 그 정답이 이제 기억이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컴퓨터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처리해 준대요. 각 사용자한테 독립된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주는 그런 방식이 뭐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사용자들의 이제 프로그램을 번갈아 가면서 처리해 준다. 그 얘기는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 개라는 그 얘기고 그 프로그램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이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이제 처리해 준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각각 이제 프로그램들마다 전부 다 이제 시간을 분할해 주고 그 할당된 그 시간만큼 이제 프로그램을 처리하게끔 그렇게 이제 해 주면 되겠죠. 그때 처리되는 그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각각의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독립된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주는 그런 방식이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 이제 시 분할 시스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해서 우리 2번에 들어갈 그 정답이 우리 디귿이요. 디귿.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니까 일정 양이 됐든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한꺼번에 이제 처리한대요. 이렇게 이제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 방식을 보고 우리 이제 일괄 처리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3번에 들어갈 그 정답은 우리 니은이요. 니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여러 개 이제 CPU를 이제 사용한대요. 여러 개 CPU와 하나의 이제 주기억 장치를 이용해서 하나 또는 여러 개 이제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제 처리하는 그 방식이 뭐냐?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CPU를 다른 말로 이제 프로세서 그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여러 개 이제 CPU를 이제 사용한다. 여러 개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사용한다라고 해서 요 정답이 우리 이제 다중 처리 시스템, 우리 이제 멀티 프로세싱이요. 그래서 우리 4번에 들어갈 그 정답이 우리 리을이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기호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운영체제, 운영기법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네 가지만 이게 아니라 더 많죠. 요 운영체제, 요 기법 좀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운영체제, 운영기법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제 일괄 처리다.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면 일괄 처리라는 거는 일정 양이 됐든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이제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일괄 처리 시스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컴퓨터가 초창기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 그때 사용하던 그런 이제 형태를 보고 우리가 이제 일괄 처리 시스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이제 처리하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얘는 이제 데이터가 발생하는 그 즉시 아니면 데이터 이제 처리 요구가 있는 그 즉시 이제 처리해서 그 결과를 이제 산출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실시간 처리 리얼타임 프로세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도 우리 일괄 처리가 있고 실시간 처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일괄 처리하고 실시간 처리 요거 이제 구분 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제 출근했다가 퇴근을 했어요. 퇴근해서 이제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내가 입고 있던 그런 옷들을 싹 다 이제 벗어서 빨래통에 집어넣고 내가 바로 이제 샤워하러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나는 빨래할 게 생겼죠. 그때 이제 빨래하는 그 방식을 일괄 처리인지 실시간 처리인지 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빨래하는 거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빨래를 해요. 아니죠.
우리는 빨래할 거를 일정 양,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모아서 한꺼번에 이제 처리한다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빨래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양말을 벗었어요. 그럼 양말 그 두 개만 딱 집어넣고 세탁기를 바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씻고 나와서 이제 내가 입고 있던 그런 옷들도 또 세탁기 또 돌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 잠깐 이제 소파에 앉아서 쉬다가 이제 내가 이제 씻을 거예요. 그럼 이제 옷을 싹 다 이제 벗겠죠. 옷을 벗고 옷 빨래 할 거를 또 세탁기 집어넣고 또 그것만 또 세탁기를 또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나오게 되면 이제 또 젖은 수건이 생기겠죠. 그러면 또 그 수건만 또 세탁기를 또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빨래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죠. 해서 우리는 빨래하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일괄 처리 시스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음식 같은 거 이제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거는 일괄 처리다, 우리 실시간 처리다. 전부 다 실시간 처리다. 우리 이제 뭐 아침이다, 점심이다, 저녁이다 해서 때가 물론 그렇게 시간을 누군가는 정해놨지만, 내가 만약에 이제 한 10시쯤 됐어요. 10시가 됐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너무 고프다고 해서 점심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우리가 뭐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이제 저녁을 먹고 쉬다가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배가 또 너무 고파요. 그럼 또 우리가 야식을 또 시켜 먹죠. 그렇게 이제 먹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실시간 처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면 고플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제 먹죠. 그게 이제 우리의 실시간 처리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일괄 처리 시스템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급여 계산이 됐든 아니면 지불 계산이 됐든 아니면 연말 결산이 됐든 이런 업무에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전부 다 이제 일괄 처리 시스템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급여 계산 월급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일당을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당을 나가서 내가 이제 돈을 받죠. 그건 이제 일괄이에요, 우리 실시간이에요. 당연히 전부 다 일괄에 들어가죠. 우리가 일당을 받아도 그게 이제 일괄 처리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일당 받는 게 실시간 처리다. 그러면 내가 이제 1시간 일할 때마다 내가 계속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책임자는 돈가방을 들고 나를 이제 따라다니면서 1시간이 될 때마다 나한테 계속해서 돈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실시간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일당을 나가더라도 하루 종일 일했던 거를 싹 다 이제 모아서 내가 이제 퇴근할 때 한꺼번에 돈을 받아서 퇴근하잖아요. 해서 우리 그런 이제 급여 계산, 그리고 지불 계산, 그리고 연말 결산, 그리고 우리 연말 정산, 그런 것들 하죠. 그런 업무에 이제 사용되는 게 전부 다 이제 일괄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처리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은행 업무 보는 거예요. 우리 은행이 이제 온라인 업무가 됐든 아니면 좌석 예약 업무가 됐든 아니면 우리 이제 인공위성이다 아니면 군함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어하는 그런 업무들 있죠. 그런 업무 같은 것들은 시간에 이제 제한을 두고 수행돼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에요. 그런 작업에서 사용되는 게 전부 다 이제 실시간 처리입니다. 그리고 우주선 운행이다. 그리고 레이더 추적기다. 그리고 핵 물리학 시험이다. 데이터 수집이다. 그리고 전화 교환 장치 제어다.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이제 그때그때 처리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실시간 처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해서 모아서 처리하냐 아니면 바로바로 처리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중 프로그래밍이요. 다중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우리 다중이 이제 영어로는 이제 멀티죠. 멀티, 그런 멀티가 다중이다, 여러 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개긴 여러 개인데 이제 뭐가 여러 개다? 우리 프로그래밍, 내가 이제 실행시키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 개인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내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컴퓨터 전원 버튼을 켰습니다. 해서 컴퓨터가 이제 짜잔하고 켜지면 이제 바탕화면이 뜨고, 바탕화면이 뜨면 이제 내가 뭔가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시킬 수 있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이제 컴퓨터를 켜놓고 노래를 틀어놓고 메신저 켜놓고 인터넷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더라. 있더라. 그렇게 한 번에 여러 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처리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에는 우리의 CPU가 이제 몇 개가 있다? 하나가 있더라. 하나가 있더라. 이 CPU는 우리 사람으로 따졌을 때는 사람의 이제 뇌와 똑같은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게 우리 CPU예요. 해서 하나의 이제 CPU와 주기억 장치를 이제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이제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여기서는 이제 사용되는 게 CPU가 이제 하나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 개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 개 실행을 시키는 거, 그게 이제 우리 다중 프로그래밍이요.
해서 하나의 이제 주기억 장치에다가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 여러 개의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기억을 시켜놓고 하나의 이제 CPU와 이제 대화하면서 동시에 이제 처리해주는 게 우리 다중 프로그래밍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CPU가 이제 하나가 사용이 되는데 무슨 프로그램이 됐든 뭔가를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전부 다 이 CPU가 이제 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해서 내가 컴퓨터를 키자마자 A라는 그 프로그램도 이제 실행을 시키고요. 그리고 B라는 프로그램도 이제 실행을 시켰어요. 그리고 C라는 그 프로그램도 이제 실행을 시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걸로 좀 따져보자고요. 요 CPU는 사람으로 이제 따졌을 때 우리 사람의 이제 뇌라 그랬어요. 뇌. 사람의 이제 뇌에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CPU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제 국어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영어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수학도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 한 명이 국어, 영어, 수학책 이 세 권의 책을 딱 펴놓고 이 세 가지 과목을 동시에 이제 공부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없더라. 해서 그거랑 똑같이 이 CPU라는 것도 이 세 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컴퓨터는 동시에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더라. 있더라.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거냐? 이 국어, 영어, 수학을 사람이 이제 공부할 때 이 세 과목을 동시에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제 공부를 하죠. 해서 국어는 이제 오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영어는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겠다. 그리고 수학은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시간을 이제 분배를 해서 그렇게 이제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합니다. 해서 그거랑 이제 똑같이 이 컴퓨터에서도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시킬 때 그렇게 이제 시간을 나눠줘요. 해서 A라는 프로그램한테 이제 1초라는 그 시간 나눠주고 B라는 프로그램도 1초다, C라는 프로그램도 1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나눠줘요. 그러면 A라는 그 프로그램이 1초 동안 이제 CPU를 사용하고 이제 다시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B가 들어가서 1초 동안 뭔가 처리하고 나와요. 그리고 C라는 이 프로그램도 CPU에 들어가서 1초 동안 뭔가 처리하고 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C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B가 들어가고 C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이제 실제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1초라는 그 시간을 나눠줬지만 컴퓨터는 처리하는 그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 1초라는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런 시간을 나눠줍니다. 해서 사람이 그냥 느끼기에는 그 처리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동시에 처리되는 것처럼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나눠준다 그랬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나눠주는 그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시분할 시스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해서 얘는 시간을 어떻게 한다? 분할하는 그 방식이 있더라. 해서 이 시분할 시스템이라는 거는 여러 명의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컴퓨터가 한 대가 있는데 여러 명이 이제 붙어 있대요. 그때 그 컴퓨터가 사용자들의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시간을 이제 나눠주고 그 시간만큼 번갈아 가면서 이제 처리해 줌으로써 그 각각의 이제 사용자한테 독립된 그런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낌을 주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시분할 시스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런 이제 시분할 시스템은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처리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라운드 로빈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해서 이 시분할 시스템이라는 거는 다중 프로그래밍 그 방식이랑 결합을 해서 모든 작업이 동시에 이제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대화식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시분할 시스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우리 다중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 개 이제 한꺼번에 이제 처리해주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다중 프로그래밍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 프로그램이랑 우리 시분할 시스템 이 두 가지 이제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우리 다중 처리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다중이라는 말이 또 들어갔어요. 얘가 이제 멀티 여러 개라 그랬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다중 이제 처리요. 처리. 컴퓨터에서는 누가 뭔가를 이제 처리해 준다. 우리 CPU가 전부 다 이제 뭔가를 이제 처리해 주더라. 우리 다중 처리 그랬으니까 처리해 주는 그 기계 이름이 CPU고 얘는 이제 다중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의 이제 CPU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여러 개의 CPU와 하나 이제 주기억 장치를 이제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이제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다중 처리 시스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해서 얘는 이제 CPU가 여러 개 이제 달려 있다 보니까 만약에 하나의 이제 CPU가 만약에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CPU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업무를 이제 처리할 수 있더라. 해서 얘는 시스템의 이제 신뢰성하고 안전성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다중 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중 처리랑 우리 다중 프로그래밍 그거는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이제 다중 처리라는 말이 붙었어요. 컴퓨터에선 누가 뭔가를 처리해준다? 우리 CPU가 처리하더라. 그 앞에 이제 다중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CPU가 이제 여러 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 처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네이버다, 구글이다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이트들 있죠. 그런 이제 사이트들도 어딘가 이제 컴퓨터에 홈페이지 내용이 전부 다 이제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컴퓨터는 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안 되더라. 해서 거기에 달려있는 그런 CPU도 얼마든지 이제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해서 하나의 이제 CPU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CPU를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뢰성과 안전성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중 처리 시스템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CPU를 이제 여러 개 이제 사용하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다중 처리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이제 동시에 처리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 보니까 이제 우리 다중 모드 처리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일괄 처리 시스템이 됐든 아니면 시분할 시스템이 됐든 아니면 다중 처리 시스템이 됐든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됐든 이런 시스템들을 한 시스템에서 모두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다중 모드 처리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분산 처리요. 얘는 이제 뭔가를 이제 처리하긴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한다? 분산시켜서 우리가 나눠서 이제 처리하더라. 이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과제하던 거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전부 다 학생들 개개인별로 이제 과제를 낼 때도 있지만 선생님이 이제 각각 이제 학생들을 팀별로 우리 조별로 그렇게 이제 모아놓고 공동의 이제 과제를 수행하게끔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조별 과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한 팀이 한 조가 만약에 이제 3명의 이제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3명이서 그 과제를 이제 나눠서 이제 처리를 하겠죠. 그게 이제 우리 분산 처리 시스템입니다. 해서 여러 개의 이제 컴퓨터들을 통신의 선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하나의 작업을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해요. 해서 한 팀에는 이제 여러 명의 이제 학생들이 있겠죠. 그런 이제 여러 개의 학생들이 여러 개의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하나의 작업, 우리 과제를 이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 분산 처리 시스템이요. 그때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각각의 이제 장말 장치가 됐든 아니면 컴퓨터 시스템 그런 것들은 고유의 이제 운영 체제와 우리 CPU, 메모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전부 다 이제 컴퓨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 운영 체제를 이제 운영하는 기법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이제 각각의 이제 기법들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으니까 어떤 특징이 이제 뭐를 얘기하는지 어떤 특징이 이제 뭘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 이런 것들을 쭉쭉 써놓고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냐 그렇게도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 다중 처리 시스템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그렇게도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운영체제, 운영 기법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내용 이제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